접선 얘기까지 마무리 짓고 이제 끝났었죠? 접선을 구하는 방식도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 접선을 구할 때 양함수꼴로 쓰는 순간 기울기가 무한대인 것은 표현하지 못할 수 있으니 기울기 공식 같은 것을 이용을 할 때는 조심할 것. 되도록이면 음함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좋은데, 음함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신다는 소리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접선을 구하자니 중심과 접점 사이의 거리랑 반지름과 같다를 이용하게 되면 음함수꼴을 벗어날 수가 없잖아. 이해되는 거죠? 원답게 푸는 것이 그런 문제의 경우는 효율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개형을 그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려놓고 꼭 한번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원에서의 함정은 그게 첫 번째 함정이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그 뭐라 그럴까요? 정확히 말하면 곡면군인데 그 말이 좀 어려우니까 두 그래프의 교점을 지나는 그래프 한번 되짚고 갑시다. 두 그래프의 교점을 지나는 그래프는 이렇게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f의 x, y는 0이라는 그래프가 있대요. 2차원 평면상에서 그래프가 두 개가 있는 거야. 그러면 얘의 교점을 지나는 그래프를 구하러 가보자. 이렇게 교점을 지나는 그래프를 이렇게 하기로 했죠. 식 가지고 오고 식 가지고 와서 마음에 드는 곳 한 곳에다 K를 붙이도록 하자. 기억나세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은 이거였었어. 식 하나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에 또 식 하나 가지고 와요. 마음에 드는 곳 아무 곳에다 K를 붙여라. 이렇게 얘기했었고, 그러면 이것은 임의의 실수 K와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상황이 F의 x, y는 0을 만족하면서 동시에 G의 x, y도 0을 만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그래프를 동시에 만족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교점이잖아. 됐죠?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해보면 교점을 지나는 그래프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그래프의 개형은 요 식 있잖아. 이 식의 모양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게 원이 될런지 타원이 될런지 직선이 될런지 무슨 뭐 포물선이 될런지 그거는 저 식의 모양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근데 수능 문제 풀 때는 그럴 일이 이제 없는데 오리지널을 또 아셔야 돼. 내신을 풀려면. 그래서 그것도 이제 설명하러 가요. 오리지널이 얘가 아니라 그랬었죠? 기억나세요? 오리지널 원래 얘가 아니었었어요. 어떻게 하기로 했었냐면 m에다가 f의 x, y 더하기 n에다가 g의 x, y는 0 이런 식에서 출발을 했던 거예요. 원래는. 왜냐면 얘가 이럴 거 아니겠니? 임의의 실수 m과 n에 관계없이 f의 x, y는 0을 만족할 것이고, 이거 꼭 알아야 됩니다. 내신 풀 때는 gx, y도 0을 만족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얘랑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고 있는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그래프를 설명하는 게 원래는 얘야.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이거를 하다 보니까 이게 m도 변수고 n도 변수다 보니까 mn을 다 구하려니까 이게 피곤한 거야. 피곤한 거라서 이쪽으로 갈 때는요, m이 0이 아니었을 때 가정을 한 거죠. 지금 m이 0만 아니라면 양쪽을 m으로 나눠도 좋겠다 해서 f의 x, y n분의 n 아셔야 됩니다. 계속 강조하고 있죠. x, y 특히 서술형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에 있는 것을 k로 놓고 풀었던 것 뿐이야. 요 식이라면 된 거니? 그 다음에 또 이쪽으로 가시는데 n이 0이 아니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이미 가정을 한 상태에서 양쪽을 n으로 나누러 갑니다. 그러면 n분의 m이 있었을 테고 f의 x, y 더하기 g의 x, y는 0 이렇게 했던 거라서 마음에 드는 곳 하나에다 k를 붙이라는 소리는 이 이론에서 출발을 했던 거예요. 식을 편리하게 그냥 계산하려고. 왜냐면 m이 0이거나 n이 0인 경우는 아주 특수한 케이스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했던 거니까. 그럼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 특수한 케이스를 짚고는 넘어가야 될 거 아니겠니? 그렇지 않니? 자, 요 그래프 무엇은 표현 못해? 두 그래프의 교점을 지나는 그래프를 얘는 다 표현하니? 아니, 표현 못하는 게 있어. 뭘 표현 못해? g의 x, y는
0을 표현 못하지. 왜냐면 k가 0인 순간 얘는 사라지면서 fx, y는 0을 표현하거든요. 근데 gx, y는 0을 표현하려면 k는 1이어야 되고 이렇게 날려야 되는데 날릴 수가 없잖아. 그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썼을 때는 g의 x, y는 0이라는 걸 표현하지 못해요. 꼭 기억합니다. 이거 표현 못해. 직선할 때 설명을 이미 했기 때문에 알아듣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k가 여기 붙어있잖니. 그럼 f의 x, y는 0은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조금 주의하자. 이렇게 쓰게 되면은 그런 게 필요가 없죠. 다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원에서는 어떻게 적용을 할 거냐? 이렇게 되는 거죠. 원도 음함수 꼴로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한 원이 있고 이제 조그만 원, 이거 하나 그려볼까요? 조그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두 그래프의 교점을 지나는 그래프는 많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특별히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그럴 때가 많이 등장해요. 뭐 공통의 길이를 구하랄지 아니면 직접 이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랄지 이런 게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 이 노란색 직선을 뭐라고 부르냐면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옛날에는 불렀습니다. 공통현의 방정식. 지금 풀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아마. 일단 쓰긴 쓸게요.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읽어보죠. 공통현의 방정식. 네,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뭐 이런 거죠. 뭐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뭐 2x 빼기 4y 이렇게 가는 일반 양꼴로 떼있는 원이 있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 원이 있더래요. 이렇게.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인 거야. 여기 있는 식 f의 x, y x하고 y가 두 개밖에 쓰여져 있지 않으니까 2차원 평면에서 그릴 수 있는 곡선이었겠지. 이렇게 보는 거고요. 얘는 gx, y는 0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함수 꼴로 쓰여져 있는 모든 그래프를 다 나타낼 수 있는 이론이 저건 거고 특별히 원의 한 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두 그래프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그래프들은 이렇게 할 수 있다. 마음에 드는 곳 한 곳에다 k를 붙이자. 이렇게. 두 그래프의 교점을 지나는 그래프 중에는 원도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되는 거죠. 근데 마침 공통연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소리는 얘가 그 개형을 판단하는 놈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그 개형이 1차식이어야 되는 거잖아. x와 y가 1차식. 근데 요 식을 꽂아놓고 요 식을 꽂아놨었을 때 1차식이 되려면 일반적으로 이 식에선 k가 얼마여야 돼요? 많이 이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공통연의 방정식을 이렇게 구하면 되겠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제곱의 개수랑 y제곱의 개수 다 1로 통일되어 있는 경우는 쉽게 말해서 그냥 빼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거를 빼시거나 저기서 이거를 빼시거나 그럼 공통연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게 되고요. 그렇지가 않고 또 이제 또 쌀뜨견 문제를 보면 막 이렇게 돼 있고 막 이렇게 돼 있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면 요 이론 있죠? 이 이론을 살짝 가미해서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빼면 되는 거잖아. 빼면 되는 건데 여기다는 2를 곱하고 여기다는 3을 곱해서 이렇게 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응용을 하시면 되겠어. 너무 깊이 하지는 맙시다. 이미 충분히 얘기했죠. 해요. 중심이 있고요. 여기에 있는 이제 공통연의 길이를 구하라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수선의 발을 내렸어요. 그럼 여기는 반지름이 있을 거 아니겠니? 그러면 중심의 좌표를 편한 거 아무거나 잡아. 반지름은 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중심과 공통연의 방정식만 구할 수 있으면 직선사의 거리 이거는 구할 수 있는 놈이야. 그러니까 너 알고 있는 놈이고 너 알고 있는 놈이라고. 이 두 개를 통해서 요거 구하시면 됩니다. 요거 구하신 다음에 걔를 두 배를 때리게 되면 공통연의 길이까지 구할 수 있겠죠. 흐름 보이세요? 그런 식으로 이걸 정리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이제 별거. 됐어. 이제 질문을 받아가면서 필요한 게 있으면 조금 보강 설명을 하도록 하죠. 질문의 수준과 난이도에 따라서 약간 다를 것 같습니다. 기특한 게 어떻게든 숙제를 다 해오려고 한 것 같아요. 하루밖에 시간 안 줘도는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68페이지부터 한 장씩 넘겨가면서 질문 받을게. 68부터 맨 앞에 68이야. 원 맨 앞이 68페이지. 넘겨가면서 합시다. 원의 방식 구하세요. 1번 지름의 한 끝점 공식도 알고 그냥 하는 것도 알고 뭐 3-2번 보면 그런 게 나와 있죠. 질문 없을 것이라고 보고 69페이지 질문 70 71 72 없어 73 15번 오케이
그거부터 합시다. 모의고사 한 번 나온 이후로 비슷한 문제가 조금씩 변형이 되면 나오고 있어요. 작년까지도 계속 본 것 같습니다. 자, 보죠. 3-15번. 이렇게 원이 있대요. 여기 4고요. 마이너스 4고 반지름이 뭐 4인 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6 이렇게 돼 있대요. 그림과 같이 AB를 접어 AB 접었대요. 잘 접어야 할 텐데 AB를 접는 선으로 해서 접었더니 얘가 2, 0 여기 이렇게 2,0에서 이렇게 접했다는 겁니다. x축이 접하였다. AB 직선의 방식을 구하세요. AB 직선의 방식을 구해야 하는데 이거를 확장을 시켜보면 말이다. 요게 전에 설명했던 것 같은데 요 호의 길이랑 접었으니까 이 호의 길이는 같지 않겠니? 그러면 요 똑같은 호를 품고 있는 원은 이렇게 결정이 되지 않겠니? 그러면 이가 원의 반지름이 4였죠. 그러니까 똑같은 길이를 갖고 있는 호를 품고 있는 이 파란색 원의 일부분이었을 때는 확장을 해요. 확장을 하게 되면 이 원의 반지름 또한 4로 결정이 일단 될 테고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이 파란색 원이 X축에 접하고 있는 원이랍니다. 여기 중심의 좌표를 찾으러 가야죠. 그러면 X축에 접하는 원의 특징